많은 책도 읽게 하고 싶은데 학습 만화 유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독서 관련된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이 독서도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떤 시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데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뵐 거니까 꼭 질문을 주실 때 아이가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하셔서 어떤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글밥이 많다. 이제 어떤 만화에서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책으로 넘어가시고 싶어 하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몇 학년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일단 만약에 이 질문을 주신 어머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어머님이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그 글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가 되잖아요. 사실 이제 한글에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그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에도 많은 힘을 쓰고 있는 시기이니 본인이 좋아하는 유형의 책들을 읽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가 가장 핵심이에요, 독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3, 4학년 때 정도의 어떠한 그 독서 습관을 형성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이후에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혼자서 책을 잘 읽어요. 사실은 3, 4학년 정도부터는 읽기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선정하고 읽는 어떤 과정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 우리 아이가 3학년, 4학년인데 그렇지 않은 단계다라고 하시면 적절히 그 두 가지 방향을 좀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뜻이 엄마가 읽어주는 방법과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읽는 과정을 병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만화 유형만 좋아한다. 이것도 저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역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역사 그냥 만화로 읽히세요라고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뭐 웹툰으로 읽히세요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하면 저는 만화가 괜찮아요. 저도요. 좋은 만화 많아요. 네네. 좋은 만화 많습니다. 그리고 글밥이 많은 책을 읽기까지는 사실은 친숙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책이라는 매체에 친숙해져야 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이 텍스트화된 어떤 책의 유형보다는 온라인 매체, 그러니까 뭐 미디어 매체, 휴대폰, 태블릿 PC 뭐 이런 거에 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책을 사서 열어서 펼치고까지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도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학습 만화나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본인의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지 역사적인 지식이라든지 시사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아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아까 그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딱 그 4학년 학생들의 그룹 이제 독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자유분방한 자유분방한 수업이었어요. 자유분방하게 본인이 좋아하도록 습관을 들여주지 않으면 절대 너 여기 앉아서 1시간 동안 이거 한 글자도 머리에 남지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학생들 저학년 아이들 독서 수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내재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빡빡하게 책을 읽고 정말 정형화된 독후감 쓰고 이거보다는 재밌게 읽고 맞아요. 그리고 같은 제재를 읽더라도 본인의 경험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좀 와닿게 느끼는 인상적으로 느끼는 장면이나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게끔 끌어주는 게 그게 사실 능동적 독서거든요. 누워서 보면 어때요? 어때요? 그럼요.
어떻게 자기가 의미 있게 읽었던 그 장면이나 내용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또는 엄마 아빠가 되었든 책을 읽고 나는 이게 인상적이었어? 이게 재밌었어? 그 왜 그런지. 근데 그 왜 그런지는 본인만 알고 그쵸. 자기 얘기를 끌어내야만 상대랑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독서가 결국은 이 훈련이 이런 연습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자기소개하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네. 오디오북 읽어주는 게 힘들면 오디오북을 듣는 게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게 되게 궁금해서 요즘 오디오북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시간 들어봤어요. 네. 과연 이게 효과가 나의 있을까? 독서에 도움이 될까? 근데 답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독서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시각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 속에서 아이의 어떤 사고력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디오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의 경험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 오디오북은 독서를 통한 사고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른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텍스트로 읽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그 책의 제대로 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요즘에 사실은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이를 같이 데리고 서점에 가서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우리가 사실 뭐 어머님들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사실 코로나 시국에 어디 데리고 나가는 것도 걱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셨으니 오디오북이라는 거는 어떤 아이가 읽을 책을 선정하는 어떤 그 흥미를 체크하는 정도?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5분 정도 들어봤더니 이 책이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책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읽게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5분 들었는데도 재미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책은 아이랑 맞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디오북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아직 우리 아이가 책을 읽는 습관이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초등학생들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디오북으로 앞에 도입부만 살짝 들려주세요. 흥미 유발점에서. 그래서 뒤에 막 궁금해. 그러면 자 이제 네가 이 책을 읽어보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으나 우리가 결국은 독서를 많이 시키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학습적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되자라고 해서 시키는 맞아요. 부분이니 거기 어떤 그러한 역량 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 오디오북 관련 되신 분들이 업체분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목적과 어떤 장르의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오디오북이 굉장히 유용할 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 효과나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다라는 건 사실 어휘력 향상.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자화된 문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문장 구조를 파악하거나 또는 앞뒤 맥락에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독서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얘에게 시사 배경 지식을 좀 전해주고 싶어라는 거는 오디오북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어휘력이랑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독해 같은 경우는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들을 때 정확한 발음과 그 다음에 주문이나 문장을 끊어 읽는 그러니까 그 문맥의 뉘앙스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어나운스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본인이 파악한 대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읽어주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듣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지금 어떤 유형의 또는 어떤 목적의 독서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서 선택해서 그 선택은 이제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휘력 너무 필요해. 애들이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랑.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보다 되게 더 잘하는 영향도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 활용 영향이라든지. 스마트폰 그쵸. 활용을 하는데 그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조사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띄어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맞아요. 안 돼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이야기책만 좋아하는 4학년 아이인데 고학년 동화도 재미있으면 자발적으로 잘 읽거든요. 근데 지식책은 안 좋아해서 뒤집기 시리즈처럼 지식 위주 전집은 안 보고 단행본 동화 위주로 독서해요. 비문학에 흥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동화는 재밌고 지식책은 안 좋아하는 게 당연한 나이죠,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언니 이제 엄마 마음으로는 읽었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책들도. 그래서 이제 저의 방법은 제가 저희 아이들 이런 지식책들 접하게 해줄 때의 방법은 요즘 아이들의 어떤 그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지. 요즘 아이들은 숙제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 과학과 관련된 지식 위주 책을 읽고 싶다라고 하시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짧은 영상 같은 걸로 아이의 어떤 흥미를 좀 유지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연계된 어떤 지식 위주 책들을 읽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지식 위주의 어떤 책들, 지식 전달 위주의 책을 읽히려고 하는 거에는 결과적으로 아이의 어떤 배경 지식을 넓혀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 데리고 나가서 체험을 시키면 가장 좋으나 최근에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굳이 아직 지식 위주의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요즘에 뭐 워낙 좋은 영상들 많고 하니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뭐 영상을 접하게 하나 책으로 보게 하나 사실 그 배경 지식을 알게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